우리 집의 베란다는 옷을 보관하는 창고와 같다. 두툼한 겨울옷, 얇은 반팔 등으로 구분되어 파란 봉지에 담겨 묶여진 봉지들로 가득 찬 베란다에서 어머니는 대학원에서 공부로 바쁜 누나와 일 때문에 집안일을 신경 쓰지 못하는 나를 위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계절이 적힌 옷봉지를 꺼내 방 안 한켠에 놓아두셨다. 그 때문에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 두 남매에게 방 안의 옷봉투는 계절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우편함 같은 것이었다. 새 계절의 알림을 본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봉투에 가득 든 옷을 방 안에 풀어놓고 버릴 옷과 입을 옷을 구별해 놓은 뒤 옷장 안 지난 계절의 옷을 그 봉투에 담아 방문 앞에 내려놓곤 한다. 시간이 흘러 유행이 지난 옷들과 몸이 훌쩍 커버려 더 이상 맞지 않는 옷들, 해질 대로 해져서 누더기가 다 된 옷들을 정리하면서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꼭 입는 옷 한 벌은 보이기 마련이다. 하도 입어서 바뀌든 아니든 제 몸처럼 편한 옷 한 벌은 꼭 있지 않던가. 나 또한 이번 연도 겨울에도 어김없이 버리지 않은 옷이 한 벌 있다. 초록색 맨투맨. 기억나지 않는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밖과 안을 가리지 않고 입는 외출복 겸 잠옷이다. 이제는 허리선 바로 위에까지 올라와 외출복으로 입지는 못하지만 너무 오래 입은 나머지 제 가죽처럼 편한 잠옷으론 더할 나위 없다. 아직 숫기 없는 아이였던 옛날, 너무도 소극적이던 나를 위해 어머니가 직접 사다 주셨던 옷이다. 항상 유행에 발빠르게 맞춰 입던 또래 아이들에게 자신이 없었던 나는 밖을 나가는 것을 싫어했다. 하다못해 우유 하나 사러 가더라도 밖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나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곤 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초록색 맨투맨은 남들의 시선을 막아줄 방패였고 처음으로 유행에 탑승한다는 자신감을 준 갑옷이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옷은 내 유년 시절 때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물품이었다. 학원을 갈 때도, 동네 슈퍼에 심부름 갈 때도, 심지어 잠깐 게임에 빠졌을 때 즐겨갔던 PC방에도 거의 유니폼처럼 한시도 입지 않은 적이 없었다. 또 몰래 PC방을 다녀온 나 때문에 어른들 담배 냄새에 베어버린 옷을 빨고 나면 다시 이틀 뒤에 모래와 때로 얼룩져 돌아왔고 어느 날은 담배에 찌들어 손빨래를 1시간이나 하고 나야 냄새가 사라졌다. 어린 날에는 왠지 여름과 겨울보다 봄과 가을이 더 길었던 것 같다. 반팔로 돌아다니거나 두툼한 점퍼로 몸을 가리던 날보다 긴팔 하나로 하루를 버티던 날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옷도 빨리해졌다. 버리고 새로 사자는 엄마의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더 입을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렸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소매는 이미 짧아져 7부티가 다 되었고 옷의 끝단은 슬슬 허리선 위쪽을 향해 침범하기 시작했다. 등과 어깨 쪽에도 여러 군데 보풀하기가 일어난 옷을 아직도 입을 수 있다고 우기는 나에게 어머니는 곧 버릴 것이니 그리 알라고 엄포를 놓았다. 실제로 그 옷을 버렸을 때 나는 밖을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엄마와 말하지 않고 혼자 많이 울었다. 아끼는 옷을 버려 슬퍼 우는 것이 아닐 것이다. 자신을 타인의 시선에서 보호해주는 갑옷이 사라져 다시 홀로 남겨진 듯한 무서움 때문이었다. 초등학생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아끼는 옷 한 벌 버린 것으로 하루 종일 꽁에 있을 정도로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어머니의 눈에선 그토록 한심하고 안쓰러워 보였을 것이다. 이틀 후 어머니는 사실 버리지 않았다며 초록색 맨투맨을 다시 꺼내주었다. 나는 기쁘게 그 옷을 다시 받았고 2년을 더 입었다.
내가 2년 동안 입은 맨투맨은 후에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의 허리 조금 아래까지 내려왔고 소매는 손 중간까지 내려왔으며 팔과 등에도 보풀하기가 사라진 두 번째 헌옷이었다. 조금 긴 시간이 지나 타지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문득 그 옷이 생각나 한국에 전화를 걸어 그 초록색 맨투맨이 있다면 소포로 보내줄 수 있겠냐는 말에 아직도 아들이 철없고 자신감이 없어 동네 앞도 못 다니는 줄만 알던 어머니는 3일 뒤 세 번째 헌옷을 아들이 좋아하던 간식과 함께 보내주었다. 그제서야 알았다. 실은 이 세 번째 헌옷이 어머니의 걱정과 사랑이 담긴 관심이었음을.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옷을 입고서 고개를 축 떨구고 학원에 갔을 때 몰래 버스를 타고 옷가게로 갔던 어머니. 혹여 아들이 눈치라도 챌세라 점원이 골라준 초록색 긴팔이란 긴팔을 다 뒤져서야 겨우 찾아낸 아들의 초록색 맨투맨. 훗날 아들이 성인이 되어 홀로 자립했음에도 여태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사실 알고 있었다. 어릴 때는 그렇다. 옷 한 벌 빌려 입었음에도 싸움이 나고 만약 몰래 버렸다면 정말 큰 소리가 오고 간다. 어른들에겐 그저 해져서 못 입는 누더기가 다 된 옷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패이고 타인의 시선에서 스스로를 지켜줄 갑옷일지 모른다.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아본 결과 방패와 갑옷의 집착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더라. 하지만 민감한 시기인 만큼 어떻게 그 사춘기를 대하느냐 또한 아이의 미래에 분명 영향을 줄 것이다. 가족의 작은 배려 덕분에 안전하게 탈피한 나의 세 번째 허물은 아직 나의 방에 걸려 있다. 이제 이 계절 지난 옷을 봉투에 넣고 새로운 옷으로 나의 옷장을 채울 것이다. 다음 계절엔 더 좋은 옷들로 옷봉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